찬성층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거버넌스 형성 초기의 적극 참여는 정치, 경제, 기술적 이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선 적극 참여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가드레일법 완화, IPEP 가입 추진 등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때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찬성합니다. 첫째, 미국의 위상을 고려하였을 때 적극 참여는 산업 경쟁력을 가져다 줍니다. 미국은 수입 1위국이자 상장지수형 펀드 9,712조 규모로 자본이 가장 집중된 시장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크게 의지해 왔으며 2019년 이후 한국의 대미수출은 증가하였고 2023년 상반기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FDI가 역대 최고액인 1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미 R&D 협업인 마더팩토리 전략과 미국과 유럽의 TTC를 볼 때 프렌드 셔어링 적극 참여는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둘째, 한국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고 공급망 형성 선택지를 늘립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IPF 가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통상 질서 형성 초기에 적극 참여하면서 신거버넌스 내에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때 강화한 발언권을 바탕으로 IRA 세부 조정에 참여하여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적극 참여로 획득한 정치적 지위를 기반으로 인태 지역 활성화 등 공급망 범위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 강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 국력 강화 선순환에 기여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 최고의 기술 보유국으로서 공급망의 주요한 위치이나 본 지위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술 선진국과의 선제적인 협업으로 필수 불가결한 기술 보유국의 지위를 지켜야 합니다. 일본은 적극 협력을 통해 도쿄 대만 공동연구와 미 리나도 반도체 목표 설정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통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법은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를 통한 중추국가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상 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반대팀 입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당시 공급망 위기를 경험한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중 반도체, 배터리에 대해 한국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PEF의 가입 그리고 치포 동맹에 대한 합류 요청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 주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인 중국은 경고 섞인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균형을 잘 맞춰나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저희 반대 측은 현 정책 기조인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표되는 균형 외교 정책을 통한 국익 극대화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미중 양측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만큼 충분히 용인되고 있습니다. 즉, 양자택일이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중견국으로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주 큽니다. 가령 강대국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 안정적인 수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중국에 대한 배제를 골자로 하는 공급망 개편에 적극 참여하면 무역상 거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 토론의 논제인 미국 주도 공급망으로의 적극 참여 필요성은 현재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기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외교 통상 기조 설립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고로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 찬성 측께서는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입증을 해주셔야 하는 만큼 찬성 측에 세 가지 입증 책임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현재 대한민국이 공급망에 있어 미중 한쪽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찬성 측이 말씀하실 변경될 전략이 현 기조보다 우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 참여로 인한 중국의 공백을 어떻게 대처할지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반대팀부터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적극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 미국과 일본 간의 협정을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저희는 들어주신 예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논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국과 일본 간의 핵심 광물 협정을 FTA에 준하는 위력으로 가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큰 반발이 일었기 때문에 지금 IRA 안에서도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짚고 싶습니다. 이처럼 IRA는 미국 안에서도 의회나 주 정부 간의 이견이 있어서 충분히 수정될 우려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우리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고 적극 참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관계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중국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대중국 의존도가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낮기 때문에 일본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과연 이러한 케이스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첨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IPEF 가입국이 분명히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에 가입하는 것, IPEF 가입국 유치에 도움을 주는 것을 곧 미주도 정책 적극 참여라고 해석했습니다. 현재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 IPEF 미가입 상태라는 것을 양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사태의 반도체 부족분 수급에 대해서도 현 정부는 전략적 무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적극 참여를 주장하면서 이 지점에서 변화를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입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중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적극 참여의 형태가 더욱 우월한지, 또한 중국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차근차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쪽만 택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 참여하는 형태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는 바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IPEF를 동참하고 있는 우리에게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손을 내민 바 있습니다. 또한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적극 참여를 하였을 때 그 단점이 저희 양측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께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더라도 공급망 재편에 참여를 주장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반대측이 주장하시는 그러한 참여의 형태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단점들을 차별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입증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반대측과는 달리 현 상황에서 현 정부의 기조 하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보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을 때 미국의 통상 위상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측면에서의 우위, 또한 경제적인 이득, 예를 들어 IRA 시행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이 이득을 받은 바, 또한 기술 발전의 협력 개발 등과 같은 이점들을 차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 참여를 부정하고 계신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태도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상회하는 이득을 가져오는지 논리와 수치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2017년도에 사드 사례 이후로 우리나라는 공급망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공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손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적극 참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적극 참여를 통해서 탈중국하는 것이 중국의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적 입증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의존도는 무역 전체에서 23%,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소재 의존도입니다. 그 수치로 짚어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87.6%의 리튬을 중국으로부터 수입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별 리튬 정제 능력에서도 볼 때 중국이 71.9%로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양자태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배제하는 양태를 적극적으로 보이면서 어떻게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지금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제시했던 바가 전략적 무대응이며, 이는 실제로 마이크론 사태에서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소재와 관련해서 첨언하겠습니다.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관측됐듯이 기술 부족만이 공급망 훼손의 원인은 아닙니다. 대중국 수입에서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돼서 관심이 필요한 요 품목이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등 1000개 이상입니다. 만약에 특히 이제 반도체 그 주요 산업에 대한 중국 소재 의존도는 반도체 40%, 배터리 93%, 의약품 53%, 히토리 52%입니다. 이걸 GDP로 환산하자면은 대한민국 GDP의 28%, 한화 약 260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께서는 260조 원에 해당하는 거대한 GDP를 지탱하는 이 산업에 대한 소재를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첨언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적극 참여는 미국 정부 기조에 동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IPF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전제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희는 현 정부가 현재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 정부가 한국판 IPF를 발표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적극 참여하는 그러한 의도를 많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의 국익을 오히려 성취한 바가 있습니다. IPF에 참여하여 인도태평양 간의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정치적인 지위를 획득한 부분이 있고 이는 공급망 재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드레일법에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부분을 완화한 부분도 큰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산업 소재 조달에 대한 부분도 질문 주셨는데 그 또한 저희가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에 VEU 선정과 같이 국익을 증진시킨 사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반대 측께서는 전략적 무대응을 말씀하시며 적극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 무대응으로 정치적 지위나 현재의 경제적 이득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상의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고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과 무대응이 어떻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실현 구체성 오히려 반대 측께서 입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 참여가 중국 배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미중 관계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구 반대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은 서로 양국 관계의 해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고요. 산업에 대한 소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탈중국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요소수 대란 같은 사건을 한 번 더 반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시적인 비용이 들 것이고 기술력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안정성의 관점에서 안보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공급망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이제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급망 다변화는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닌 중국을 포함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 적극 참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2년만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한민국은 중국을 주요한 협력 대상국으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에 대한 배타적 시각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칩보와 마이크론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나라는 중국을 배치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사태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이 부족분을 채워야 할 것 요구했고 미국 정부는 채우지 말아야 할 것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략적 무대응을 통해서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무대응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의 눈치 싸움 이후에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무대응 분명히 효과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EU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U 또한 IRA에 대응하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규제적 현지 조달 규정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거부적 태도를 견지했고 또한 유사한 수준의 자구책으로 맞서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는 세계 무역 지형이 보호무역 기조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공급망 다변화가 이러한 보호무역적 기조 유지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찬성 측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카메라가 꺼진 현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을 독재자로 칭하면서 과연 이것이 정말로 디리스킹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 다시 제기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은 중국을 배제하겠다라고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미국과의 우호관계 형성을 통한 한국의 이익을 위함이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함을 통해서 한국은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 미국과 대만, 일본, 치포를 통한 기술 협력을 통해 중국과 줄어든 기술 격차를 다시금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탈중국
흐름이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부정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을 대체할 시장은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현재의 통상에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그리고 미국의 우호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신뢰성을 어필한다면 그 탈중국 대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편승을 주장하는 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찬성 측께서는 공급망의 복잡성을 간과하시면서 참여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형태의 이분법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한국국제통상학회 학회장 이시웅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한다고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이다. 중국이 어떻게 우리나라와 단절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근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대측께서 참여를 주장하고 계신데 뜻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반대측이 주장하시는 그 참여의 형태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참여는 차별적으로 어떻게 단점들을 피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도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 상황에서 차별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주장하는 적극 참여 반대가 무엇인지 여쭈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 정부의 통상정책 수준을 그대로 견지하는 것, 더불어 중국에 대한 배척과 미국에 대한 적극적 지지로 대표되는 변화를 반대하는 것이 저희 측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는 어떻게 될까요?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골자로 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논란이 없고 이득이 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그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기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양자택일의 상황을 가능한 만들려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 배제 없이 미국 또한 한국이 미 주도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게 만들 만한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배제 없이도 충분히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지금 중국을 배제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론 사태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게 부족분을 채우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자유시장 체계를 훼손하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달된 바이고요. 과연 정말로 찬성 측이 말씀하시는 적극 참여가 정말로 양자택일에서 벗어난 선택지를 만들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편승하면서도 우리는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급망 재편 자체가 중국의 배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둘 다를 주장하시는 건 모순이라는 점 짚어드리고 둘 중에 하나로 스탠스를 명확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마이크론 사태에 대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참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사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것은 통상의 제1 목표는 국익의 증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적극 참여를 하는 태도라 하더라도 그렇게 중국과 미국이 대놓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의 스탠스를 취하는 건 적극 참여를 넘어선 그저 미국의 종속된 국가로서의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미국의 태도를 따라가는 게 중국의 배제가 아닐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과 미국은 차이나 아메리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이전에는 경제 협력이 공고하다가 최근 들어서 그 경제 협력이 무너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금 미국과 중국이 해빙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스탠스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국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적극 참여의 형태를 통해서도 중국이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공급망 다변화와 그리고 공급망의 복잡성을 근거로 든 것입니다. 반대측께서는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여전히 그게 어떻게 중국의 입김을 저희 찬성 측과 차별적으로 피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으셨다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차별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인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실질 GDP가 1910조 7천억 원을 기준으로 또 최대 40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한 바가 있다는 거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차별적인 이점이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마이크론 당시에 우리가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찬성 측께서는 그것이 국익에 당연히 반하는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충돌하는 경우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극 참여를 주장하시면서 마이크론 사태에서 미국에 종속된 의견을 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다면 과연 찬성 측이 말씀하시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한민국의 적극 참여가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혹시 태도를 소극적으로 바꿨다가 적극적으로 다시 내놓는 걸 이야기하시지는 않는지 의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IRA 자체의 불안정성 짚고 싶습니다. IRA는 지금 주 정부와 미국 의회 내에서도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미국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적극 참여한 이후에 이러한 세부 내용들이 미국의 국익에 더 부합하게 바뀌고 우리나라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방향으로 바뀐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단선적으로 협의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는 것은 적극 참여가 아니라 미국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발언하셨는데 칩보가 처음 나올 때 대만과 일본은 바로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서 그 대전제를 세웠고 나중에 추후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략적 모호성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적극 참여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린 적극 참여의 예시 중에 가드레일법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체적인 투자 제한에서 부분적인 투자 제한으로 완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의 적극 참여는 미국의 기조에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적극 참여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RA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중에 그 어떤 차도 IRA의 보조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IRA가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것은 2차 전지 산업의 호황을 불러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연관성이 낮은 법안과 수혜 분야가 어떻게 미국 의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적극 참여를 하지 않으면 기술 협력에서 저희가 대체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저희는 대만과 동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면 미국은 대만으로 우리나라를 대체해버리면 그만인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게 세 가지 정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는 찬반이 모두 참여를 얘기하고 있는 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단점일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질문에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고 두 번째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과연 정말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 실체가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더욱더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와 TSMC 그런 기술적인 격차 때문입니다. 올해 2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을 따지면 삼성은 11% 그리고 TSMC는 56.4%로 확연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먼저 논의가 이제 적극 참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반복되는 것에서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IRA는 공급망 재편이 아닌 국익을 위해서 적극 참여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번 토론의 논제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가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의 사례를 3가지 이상 제시해드린 바 있습니다. 좀 더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구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명명하냐에 따라 그것이 적극 참여가 되고 안 되고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타국, 즉 세계가 우리의 행보를 적극 참여로 보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배제 없이, 양자택일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가 적극 참여를 하고 있다고 단편적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역설드리는 바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대만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점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력을 한국의 특수한 기술력에서 꼽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 우위는 여러 가지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AI 최저가 칩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SK하이닉스와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AI 최저가 칩 기술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큰 기술 우위를 가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도 전 세계 반도체 칩 50% 이상 대한민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적극 참여를 주장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IRA에 관한 발언은 그것이 이익이 된다라고 반대 측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을 뿐이고요. 저희도 하나 표현을 정정하자고 한다면 미국의 종이 되는 것이 적극 참여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명칭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이 우리의 정책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IPEF에 대한 우호적인 스탠스가 미국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적극 참여다라고 많은 학계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전략적 무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반대 측의 발언이 되려 학계와 언론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생산적인 협상으로 나아가고자 하셔가지고 IRA 시행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이 어떻게 이익을 보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의 통상 지위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실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방법이 적극 참여라는 것을 저희는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IRA 시행으로 현지의 생산기지를 구축한 국내 2차 전지 제조사들은 1,109억 원 그리고 1,109억 원의 이익을 올해 1, 2분기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적극 참여하지 않았을 시 그 상회하는 분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추가적으로 적극 참여가 중장기적인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약 250조 원을 투자해서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개를 질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 적극 참여를 통한 형태로도 중기적으로 미국이 이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크게 보자면 결국 영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만의 브랜드 쇼어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토대가 될 것임이 바로 그 강조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회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IRA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IRA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에 따른 분명한 손실은 상식적일 것입니다. 대중국 수입에서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돼 관심이 필요한 품목이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등 무려 1,000개 이상이 집계된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기업은 우회로를 찾고 있고 한국 기업도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미 배터리에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 투자와 양국 합작 법인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IRA는 중국의 기술 설비 증가를 분명하게 불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주장하시는 현 상태 유지가 찬성 측이 아닌 반대 측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주장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궁극적 목표, 중장기적 목표는 주요 물자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미국 반도체 지원법, 계속 말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죠. 이 모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리쇼어링 정책에 해당한다는 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중장기적 이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호무역 기조로 가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런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은 보호무역 기조를 오히려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찬성 측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의 위상으로 웬만한 핵심 전지 기술들 그리고 원자재의 수급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2025년이 되면 중국이 전 세계 리튬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타결책 없이 미국 주도 공급망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는 것은 리튬 배터리 사업이 중요해지는 지금 더 위험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VEU라는 지위를 삼성과 SK가 선점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VEU는 미국 내 원자재를 중국 내 설비로 가져가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지위입니다. 지금은 물론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원자재의 일방향적인 방향이지만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한국이 이러한 지위를 통해 양국의 가교와 같은 지위를 얻어냈다라는 것이 그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어내었는가라고 한다면 한국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국의 원자재를 정말 사용하고 싶다면 탈중국이 어렵다면 되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미중 관계의 완화 내지는 한국의 지위 격상을 통한 중국의 원자재 사용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탈중국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 자립도가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0.137에서 현재 0.899로 자립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한국에게 떠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측에서는 미래에 중국의 시장이 어떻게 미국의 통상 지위보다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고 그것이 한국의 실익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중국의 보복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앞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반박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APEC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과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등 그만큼 그 사례를 통해서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함을 입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적 우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앞서 진행된 바가 있는데 생산 레일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였던 것은 미국의 소부장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서 굴러가게 하려면 미국이 먼저 필요함을 입증드립니다. 먼저 이제 VEU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잘 말씀드렸듯이 VEU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모호성이 이상적인 정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삼성은 40%, SK는 50%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의 비메모리 이런 생산 시설에서 나오는 비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산업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적 우위라는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수율과 관련된 문제는 노하우에 더 가깝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소부장과는 무관하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론에서도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요. 저희도 한국이 집중해야 하는 건 기술 우위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미 주도 공급망 재편 과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은 대중국 수출이 많은 상황이기에 단기적 경제 손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발생할 금전 손해를 중장기적으로 불확실한 미국 관계에만 할애할 것이 아니라 R&D 투자 및 국내 과학 지원 제도 개정에 전폭 투입하여 흔들리지 않는 내적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앞서 이에 대한 설명에 미국과 일본은 지금 미국이 일본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게는 대중국 높은 의존도를 고려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기술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먼저이지 미국에게서 받아올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찬성 측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이 VEU를 통해서 그 모호성의 실제가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VEU는 원자재에 관련된 것이지 EUV와 같은 첨단 시설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점, 그렇기에 적극 참여를 통한 그 조건에 더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은 지속적으로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단점으로 들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는 참여를 한다 해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에 훨씬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한국을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통의 손해를 마주했을 때 차별적 이점이 있는 태도를 선택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선제적인 적극 참여의 태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참여를 통해 기술 격차와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면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선제적인 적극 참여를 통해 통상의 제1이익인 국익의 증진을 하는 것이 더 마땅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대팀 18초 남았는데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유 토론의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맺은 말 시간인데요. 반대팀부터 맺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지속적으로 주장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 처한 특수성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지금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미국의 우방국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만큼 어느 하나 양자택일 할 수 있지 않는 상황을 최대한 만드는 것,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필요한 순간에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적극 참여 대신 소극적 참여를 주장드리는 이유입니다. 앞서서 원자재에만 조약이 한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대중국 무역 리스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핵심 소재, 즉 원자재의 의존도입니다. 그러한 점 우리가 계속 무시할 수 없는데 중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양자택일의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만드는 찬성 측의 적극 참여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IPEF나 IRA에 대한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가운데 한국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기조를 운영하게 될 경우 미국이 나중에 기조를 수정했을 때 우리가 훨씬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도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인데요. 미국의 행정부에 대해서 좀 더 영향력을 키우고자 하는 미국의 행보를 타국이 지금 유예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더욱더 수정하기 어려울 텐데 지금 한국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나중에 한국과 미국의 실익이 충돌될 때 우리가 한국의 이익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전략적 모호성 가능하고 이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찬성팀 맺은 말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의 마지막에서 이제 토론의 시작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은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첫째, 거부 불가능한 신통상 공급망 재편 속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국의 태도가 과연 현실적인지, 저희는 IPEF를 통한 한국의 통상 지위를 바탕으로 한 경제, 정치적 이익, 또한 IRA를 통해서 2차 전지의 기업들의 이득을 수치적인 근거를 들어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께서는 소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시며 그 소극적인 태도가 과연 어떤 것이고 그게 과연 국익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때 한국의 성과와 지위가 과연 보장 가능한 것인가? 저희는 경제 안보적인 이점들을 말씀드리며 한국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 적기라는 것을 근거로 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께서는 현재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미국과 중국과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손내밀기, 또한 미국의 통상 위상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셋째, 적극 참여하지 않았을 시 과연 더 큰 실익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저희는 적극적인 참여의 형태가 아닌 소극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여쭤보면서 그에 대한 이득을 어떻게 상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봤으나 그에 대한 대답은 없으셨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TSMC 사례를 통해서 적기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희 찬성층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위상을 고려하였을 때 적극 참여는 산업 경쟁력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 한국의 정치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공급망 형성 선택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강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국력 강화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질서의 변화는 희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견국의 한국은 통상의 지위에 있는 중심에 있어서 미국 주도 공급망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적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